엄마, 그만 좀 해요, 제발. 냉장고 앞에서 울부짖는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엄마는 썩은 김치를 다시 포장하고 계셨어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엄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비닐봉지에 담고 계셨죠. 아직 먹을 수 있어. 버리긴 아까워. 치매 3기.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머리가 이상해지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거든요. 마치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집에 숨겨둔 게 있어. 네가 찾아야 해. 뭐가 있는데요? 그건 네가 직접 찾아봐야 알 거야. 다음 날부터 엄마는 다시 멍한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셨죠. 전 그때까지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하는 헛소리라고만 여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것들을 보고는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33살 작은 IT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엄마 방문을 살짝 여는 거죠. 코를 골며 주무시는 엄마 모습을 확인하면 그제야 안심이 됩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여요. 보리차 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엄마는 늘 이 소리에 잠을 깨셨거든요. 마치 30년 동안 새어나온 습관처럼. 지혜야, 벌써 아침이야? 네,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는 68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절 혼자 키워주신 분이에요. 키 작고 마른 체구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셨죠. 적어도 6개월 전까지는 그랬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어요.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 냄새가 코끝을 스쳐갑니다.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져요. 오늘도 회사 늦을라. 네, 엄마.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알았어요.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죠. 회사에 가면 동료들과 커피를 마셔요.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클라이언트와 통화를 하죠.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였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엄마 생각이 나요. 혼자 집에서 뭘 하고 계실까? 드라마라도 보고 계실까? 아니면 베란다에서 화분을 만지고 계실까? 집에 도착하면 현관에서 슬리퍼 소리가 들려요. 지혜야, 왔어? 네, 엄마. 저 왔어요. 엄마는 늘 제가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리곤 저녁 준비를 함께 해요. 엄마가 밥을 하시면 전 반찬을 꺼내죠. 김치 냉장고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쳐갑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어? 괜찮았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엄마는 늘 제 걱정을 하셨어요. 당신 건강은 돌보지 않으면서 말이죠. 밤에는 함께 TV를 봐요. 저는 노트북으로 업무를 정리하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시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잠들기 전 엄마 방에 들러 인사를 드려요. 엄마, 주무세요. 응. 너도 일찍 자라. 네, 좋은 꿈 꾸세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집, 늘 정돈돼 있는 가지런한 친구들, 냉장고에 가득한 밑반찬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베란다에서 자라나는 상추와 고추, 이 모든 것들이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너무 당연해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기 시작했죠. 아침에 했던 말씀을 저녁에 또 하시고,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하시고, 처음엔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68살이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지혜야, 아침 먹었니?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저 지금 점심 먹는 중이에요. 아침도 같이 먹었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그날 오후에도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저녁에 뭐 먹을까? 엄마,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김치찌개 끓인다고 하셨는데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이상했어요. 엄마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다 기억하실 정도로. 집에 들어가니 냄새가 이상했어요. 뭔가 타는 냄새였죠.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냄비가 바닥까지 타고 있었어요.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왜 그래? 엄마, 냄비가 타고 있잖아요. 급히 가스를 끄고 환기를 시켰어요. 검은 연기가 집안에 가득했죠. 엄마, 뭘 끓이고 계셨어요? 내가 뭘 끓였나?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에 엄마가 제 방으로 오셨거든요. 지혜야, 아빠 어디 갔니? 엄마,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언제?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아빠의 죽음까지 잊으셨다니. 다음 날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여러 검사를 받으셨죠.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으셨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3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치매. 그 무서운 단어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였죠.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가족분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각오라니. 도대체 어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는 진단을 받은 걸 이미 잊어버리셨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던? 괜찮다고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게 조심스럽게. 엄마가 들을까 봐서요. 왜 우리 엄마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기획서를 쓰다가도 엄마 생각이 나고 회의를 하다가도 혹시 집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걱정됐죠. 동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어라고 어떻게 말해요. 점심시간마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지혜야, 너 어디 있니? 회사에 있어요. 점심 드셨어요? 점심. 지금 몇 시인데? 시계를 볼 줄도 모르게 되셨어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거죠. 저는 간절히 바랐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예전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지혜야,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엄마는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셨어요. 제 이름도, 제 직장도, 심지어 제가 딸이라는 것도 가끔 잊으셨죠. 그래도 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를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치매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찾아봤어요.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두뇌 트레이닝 게임. 뭐든지 시도해봤죠. 엄마에게 퍼즐도 시켜드리고, 일기도 쓰게 해드리고, 산책도 함께 나갔어요. 하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제가 자꾸 뭔가를 시키려고 한다며 짜증을 내셨죠. 나는 아프지 않아. 왜 자꾸 이상한 걸 먹이려고 하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혜 씨, 최근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말해봐.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매일 같은 질문을 10번씩 하신다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서 불이 날 뻔했다고. 괜찮습니다. 금방 좋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집에 모르는 사람이 왔어. 네, 누가요? 모르는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나가지를 않아.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거울 앞에 서 계셨어요. 거울 속 당신을 보며 소리치고 계셨죠. 여기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엄마, 그건 거울이에요. 엄마 모습이라고요. 거짓말 마. 저 사람 누구야? 엄마가 당신의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신 거였어요. 그날 밤은 잠도 못 잤어요. 엄마가 계속 거울을 보며 소리 지르셨거든요. 거울을 치우려고 하니 더 화를 내셨고요.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냉장고에서 신발을 꺼내시거나 세탁기에 쌀을 넣으시거나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시다가 샴푸로 이를 닦으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집을 나가셨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찾아다녔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아파트 경비실에도 연락했어요. 3시간 만에 근처 공원에서 찾았죠. 벤치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빠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 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빠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였죠. 그날부터 밤잠을 설치게 됐어요. 혹시 엄마가 또 나가실까 봐서요. 현관문에 경보기를 달았지만 불안했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미팅을 깜빡하거나 기획서에 틀린 내용을 넣거나. 지혜야, 정말 괜찮은 거야? 동료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며칠째 그래. 민정이는 제 대학 동기예요. 같은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죠.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어. 민정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 언제부터? 1달 전에 진단받았어. 근데 점점 심해져. 어휴, 얼마나 힘들어. 혼자 다 감당하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꾹꾹 눌러 담고 있던 게 터진 거죠. 요양원은 생각 안 해봤어? 아직은 집에서 모시고 싶어. 그러다가 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전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가니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옷장에서 옷을 다 꺼내서 바닥에 펼쳐놓고 계셨거든요. 엄마, 뭐 하세요? 여행 준비해야 해. 내일 아빠랑 여행 가기로 했어. 엄마. 아빠는 이미 뭐라고? 아빠가 어떻게 됐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매번 새롭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너무 잔혹했거든요. 아빠는 출장 가셨어요. 그럼 언제 와? 곧 오실 거예요. 거짓말을 또 했어요. 엄마를 안 슬프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거짓말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밤에 엄마가 주무시고 나서 옷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한 벌씩 개어서 옷장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옷들도 엄마가 언젠가는 못 입게 되겠구나. 이 옷들을 입고 저를 키워주셨던 엄마는 이제 없어진 거구나. 그때 엄마 옷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어요. 작은 쪽지였죠. 펼쳐보니 엄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혜가 좋아하는 반찬.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가 당신은 많은 걸 잊어가시면서도 저를 위해 메모를 해두신 거였어요. 다른 주머니도 뒤져봤어요. 또 다른 쪽지가 나왔죠. 지혜 회사 전화번호, 지혜가 싫어하는 음식 버섯, 올리브. 엄마는 기억을 잃어가시면서도 저에 대한 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를 원래대로 돌리려고만 했지, 지금의 엄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넌 누구니?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하신 첫 마디였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엄마, 저 지혜예요. 딸이에요. 딸. 내가 딸이 있었나? 그날따라 유독 엄마가 절 못 알아보셨어요. 아침 내내 저를 경계하셨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둑이야? 엄마, 전 여기 살아요. 엄마 딸 지혜라고요. 거짓말 마. 내 딸은 어린애야. 엄마 머릿속에서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였나 봐요. 33살이 된 지금의 제 모습은 낯선 사람일 뿐이었죠.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하루만 쉬겠다고 했어요.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엄마는 절 의심하셨어요. 제가 뭘 하든 불안해하셨죠. 내 돈 어디 뒀어? 엄마,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병원비 때문에. 도둑놈. 내 돈 내놔. 엄마가 제게 소리 지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도둑으로 보셨죠? 밥을 드시지도 않고 약도 거부하셨어요. 그 여자가 만든 음식 안 먹어. 제가 끓인 미역국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회사에 또 연락을 드려야 했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하루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씨,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인데 정말 급한 일인 거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절 도둑으로 보셔서 집을 나갈 수 없다고. 네, 정말 급한 일이에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포기해야겠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팀장님, 저녁에라도 나가서. 됐어. 민정 씨가 대신하겠다고 하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일도 엄마도 다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어요. 절 알아보시지는 못했지만 경계는 하지 않으셨죠. 아가씨, 고생 많네. 괜찮아요. 우리 딸이 어디 갔을까? 곧 올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다음 날 회사에 나갔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안함과 동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지혜야, 괜찮아? 민정이가 물어봤어요. 응, 고마워. 프로젝트 대신 해줘서.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팀장님이 좀 심기가 안 좋으시더라.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지혜 씨,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할 거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 따끔한 말씀이었어요. 팀에서 빠지는 게 좋겠어. 다른 부서로 발령 내줄게. 결국 좌천이었어요. 기획팀에서 총무팀으로 옮겨졌죠. 집에 돌아가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우시고 계셨거든요. 손에 화상을 입으셨어요. 엄마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모르겠어. 누가 뜨거운 걸 나한테 부었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흉터가 남을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이 더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스레인지를 잠갔어요. 전자레인지도 높은 곳으로 옮겨두고 칼도 다 치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되는 거죠. 그날 밤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야,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거거든요.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나 때문에 힘들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가 당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들어요. 거짓말,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엄마는 여전히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엄마가 이상해졌지?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이상해요. 착한 내 딸. 고생 많다. 그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우리 엄마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다시 절 못 알아보셨어요. 여기 누구 집이야? 엄마 집이에요. 내가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았다고?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어제의 따뜻한 순간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사에서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총무팀 일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의미도 없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동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안 걸거나 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됐죠. 어느 날 민정이가 커피를 사왔어요. 지혜야, 요양원 알아보지 그래? 아직 이르지 않을까? 너 이러다 정말 쓰러져. 벌써 5kg나 빠졌어. 거울을 보니 정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뺨이 쏙 들어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어머님도 집에서 사고 날까봐 불안하실 거야.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온 집을 뒤졌어요. 화장실, 베란다, 방 안.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또 나가신 거였어요.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편의점, 공원, 지하철역까지. 1시간을 찾아다녔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혹시 어르신 보호자세요? 네, 그런데요. 지금 119 구급차로 이동 중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의식도 있으시고 검사 결과 뇌진탕도 없습니다. 다만 다리에 타박상이 있어서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깐이었죠.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셨대요. 다행히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큰 사고는 면했고요.
엄마가 도로에 뛰어드셨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보호자분, 치매 환자분은 24시간 감시가 필요해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말씀하셨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였죠. 병실에서 엄마를 지켜봤어요. 잠들어 계시는 모습이 너무 작고 여려 보였어요. 다음날 회사에 연락을 드렸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며칠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 씨, 솔직히 말할게. 사정은 안 됐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사직서를 내든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병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일도 잃고 엄마도 이 지경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 왜 내가 여기 있어? 다치셔서요. 누가 나를 다치게 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스스로 사고를 당하셨다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부터 병원에서 엄마를 돌봤어요. 간병인을 쓸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밤에는 보호자용 의자에서 잤어요. 등이 아프고 목이 결렸지만 참았어요. 엄마는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팔에 꽂힌 링게를 뽑으려고 하시거나 침대에서 내려가려고 하시거나. 엄마 안 돼요. 다시 누우세요. 집에 가야 해. 아빠가 기다려. 매번 아빠 이야기였어요. 돌아가신 아빠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셨죠. 일주일 후에 퇴원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더 자주 나가시려고 했어요. 현관문을 잠가도 몰래 열쇠를 찾아서 나가시곤 했죠.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집 앞 편의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이 여기서 아무것도 안 사시고 계속 서 계세요. 달려가 보니 엄마가 편의점 앞에서 서 계셨어요. 잠옷 차림으로.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버스 정류장이잖아. 편의점을 버스 정류장으로 보신 거였어요. 아빠 만나러 가야 해. 또 아빠 이야기였어요. 그날 아침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봤죠. 치매 3기면 월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해요. 정부 지원받아도 150만 원은 들어요. 대기자가 많아서 들어오시려면 6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절망적이었어요. 돈도 없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새벽에 소방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화재 신고가 들어왔는데 대기 신고 장소네요. 깜짝 놀라서 뛰어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연기가 자욱했어요. 부엌에서 엄마가 뭔가를 태우고 계셨어요. 급히 불을 껐어요. 냄비에 플라스틱 그릇이 녹아서 들러붙어 있었어요. 밥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해. 가스레인지를 잠가두었는데 어떻게 켜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소방관들이 왔어요.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연기가 많이 났어요. 어르신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다음엔 정말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모두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관리사무소에 민원 들어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관리소 직원이 말했어요. 그날 정말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른 세대에 피해 주지 마세요. 안 되면 이사를 가시든지요. 이제 집에서조차 눈칫밥을 먹게 된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어요. 지혜 씨, 언제 나올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달째야. 이제 한계야. 결국 사직서를 내야 했어요. 10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렇게 그만두게 됐죠. 수입은 끊어졌는데 지출은 늘어났어요. 엄마 병원비, 약가, 생활비.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예금을 해약했어요. 적금도 깼어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어느 날 엄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다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거였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상한 음식들이야 먹으면 안 돼. 멀쩡한 음식들이었어요. 어제 산 채소들, 오늘 유통기한인 우유까지. 다시 꺼내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니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나한테 독든 음식 먹이려고 하지 마. 그날 저녁 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왔어요. 엄마와 함께 컵라면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엄마가 갑자기 열이 나셨어요. 38도가 넘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또 갔어요.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또 입원비였어요. 카드로라도 결제해야 했어요. 병실에서 엄마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끝이 없구나. 엄마도 저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혜야, 네, 엄마. 엄마가 죽으면 편하겠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때문에 일도 못하고.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거짓말. 엄마가 바보가 된 것도 알고 있어. 엄마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매일 같은 말하고, 너를 못 알아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엄마는 계속 열이 났어요. 중간중간 깨어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지혜야, 있니?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폐렴이 많이 진행됐어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면회 시간에만 잠깐 볼 수 있었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엄마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주일 후 엄마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아빠 옆자리에 모셨죠.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몇 명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 동네 몇 분. 모든 게 끝난 후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엄마 없는 첫날 밤을 보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로. 그동안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엄마가 없으니 더 힘들었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엄마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이 떠올랐죠. 옷장에서 엄마가 예전에 입으시던 한복이 나왔어요. 제 돌사진 찍을 때 입으셨던 한복이었죠. 고운 보라색에 금실로 수놓인 꽃무늬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서랍에서는 제 어릴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앨범에 정리해 두신 거였죠.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거기 있었어요. 사진마다 엄마의 글씨로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지혜 첫걸음마 11개월, 지혜 첫말, 엄마 10개월, 지혜 초등학교 입학, 우리 딸이 제일 예뻐. 하나하나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책상 서랍에서는 더 놀라운 게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쓴 일기장들이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다 가지고 계셨을까요? 중학교 때 일기를 펼쳐봤어요. 오늘 엄마가 생일 케이크 사주셨다.
딸기가 올라간 예쁜 케이크였다. 엄마는 내 생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엄마가 최고인 것 같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고등학교 일기도 있었어요. 엄마가 또 잔소리했다. 공부하라고. 정말 싫다. 빨리 대학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반항기 때 쓴 일기였어요. 지금 보니 부끄러웠죠. 대학교 때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엄마가 용돈을 보내주셨다.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항상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었나 봐요. 가장 최근 일기는 작년 것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영화를 봤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이런 시간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은 이제 없어요. 영원히. 침실 장롱 위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죠.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엄마가 쓰신 글씨였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혜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르기 때문이야. 엄마가 너를 못 알아볼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그래서 미리 써두는 거야. 엄마가 이상해져도 너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쓰신 편지였구나. 지혜야,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도 섭섭하겠지만 화내지 마. 엄마 마음 속에는 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단다. 다만 그걸 표현할 방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어요. 모두 저에게 쓴 편지들이었죠.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하지만 마지막까지 너 옆에 있고 싶지만 그건 욕심이겠지. 오늘 너를 못 알아봤구나. 너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미안하다. 내 딸아, 너가 매일 고생하는 걸 보니까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도,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던 거였죠. 마지막 편지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였어요. 지혜야, 엄마는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됐어. 너무 오래 고생시켜서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해.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어. 그리고 꼭 기억해줘. 엄마는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엄마의 사랑은 영원하다. 엄마가 어디에 있든 너를 지켜줄 거야. 고맙다. 내 딸, 엄마의 딸이 되어줘서.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엄마를 제대로 사랑했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편지를 읽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끝까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셨던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 민정이가 찾아왔어요. 지혜야,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왜? 명진 기획에서 사람 뽑는데. 관심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마케팅 팀인데 너 경험도 있고 일 잘하는 거 알잖아. 일을 다시 시작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로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나 할 수 있을까? 뭔 소리야.
너 원래 일 잘했잖아. 민정이는 여전히 저를 믿어주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공백 기간 물어보면 뭐라고 하지? 솔직하게 말해. 치매 걸린 어머니 돌봤다고. 그런 사람이 더 책임감 있어 보일 거야. 민정이 말이 맞았어요. 숨길 일이 아니었죠. 일주일 후 면접을 봤어요. 공백 기간이 있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이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면접관들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돕는 일이요. 회사 차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에 합격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새로운 직장이었어요. 새로운 동료들, 새로운 업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일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엄마만 생각하며 우울해하지 않게 됐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혜 씨, 경력이 많으시네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퇴근 후에는 집에서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엄마의 옷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가꾸시던 화분들은 베란다에 그대로 두었어요. 매일 물을 주며 엄마를 생각했어요. 어느 날 상추가 새싹을 틔웠어요. 엄마가 심으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신기했어요.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남긴 것들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엄마의 묘에 갔어요. 엄마, 저 일 시작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살살 불었어요.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다는 생각만 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쓰신 편지들 다 읽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무덤 앞에 엄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놓았어요. 이제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딸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라.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정보 사이트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병원 찾기, 간병 방법, 정부 지원 제도, 요양원 정보, 실제로 필요했던 정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졌죠. 다음 날 회사에서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팀장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본격적으로 추진해 봅시다. 지혜 씨가 프로젝트 리더 맡아주세요. 꿈만 같았어요. 주말에는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를 원래대로 돌리려고만 했죠. 지금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돌봄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지혜 씨 말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져요. 저희도 너무 자책하고 있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집에서 엄마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사진 속 엄마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날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됐죠. 엄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엄마 없는 삶에 적응했어요. 여전히 그리웠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새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팀장까지 맡게 됐거든요. 지혜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 같아요. 동료들이 고마워했어요. 뿌듯했죠.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예전에는 엄마와 함께 오던 곳이었죠. 어머, 지혜씨?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 이웃 김 여사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통 뵙지 못해서.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몰랐네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김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마지막까지 효도 많이 했잖아요. 어머님이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따뜻한 위로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찌개와 밑반찬들. 예전에는 엄마가 차려주시던 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차려야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라면 이 찌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짜다고 하실까? 싱겁다고 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슬프지 않고 따뜻한 그리움이었죠. 저녁 후에는 베란다에서 엄마의 화분들을 돌봤어요. 상추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고추도 빨간 열매를 맺었고요. 엄마가 남겨주신 작은 정원이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잎이 나왔네요. 생명력이 정말 신기했어요. 상추 잎을 따서 저녁 반찬으로 먹었어요. 엄마가 키우신 상추였죠. 씹을 때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엄마의 묘에 갔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일이 재밌어요.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무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도 심었고요. 그리고 엄마, 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처럼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치매 환자 가족 모임에 들렀어요. 이제는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계셨어요. 많이 지쳐 보이셨죠? 안녕하세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저도 도움을 받고 싶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이시군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죠. 제 경험을 차근차근 나누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았던 작은 기쁨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도움만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엄마가 제게 그랬듯이 말이에요. 그날 밤 엄마가 쓰신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편히 쉴 수 있어.
이제 정말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였죠. 지혜 씨가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죠. 엄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도 베란다에서 엄마의 화분을 돌볼 거예요. 새로 나온 잎들을 보며 엄마를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해서 모든 게 선물이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말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요. 엄마 없는 하루였지만 엄마가 함께한 하루이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엄마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테니까요. 그 사랑으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